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만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미국의 이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 무슨 뉴스들을 또 이렇게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또 CNN 뉴스에서 이렇게 뉴스를 메인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의사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의회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하원 의원장을 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맥카티가 지금 3일째 뽑히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4일째고요. 4일째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하원 의장을 이제 뽑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뽑히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이 누클리어 그러니까 핵폭탄 만드는 사람들 있죠. 이 누클리어 사이언티스트를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핵폭탄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에 있는 핵폭탄 이런 과학자들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핵폭탄에 대한 그런 또 위협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걱정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에서도 지금 미국 의회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하원 의원장을 이렇게 또 뽑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맥카티가 아마도 오늘에는 좀 제발 좀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호핑을 하고 있다,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 통신에서도 이렇게 맥카티가 오늘 이렇게 결판을 보려고 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강경파들, 이 공화당의 이 강경파들을 본다고 하면은 왜 맥카티를 뽑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이 맥카티는 민주당한테 너무나 협조적이다. 민주당이랑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하면은 우리 공화당 이 강경파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맥카티를 뽑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7차, 8차, 9차, 11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맥카티가 아직까지도 뽑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일, 지금 4일째죠. 4일 연속 의회는 마비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 프론트페이지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오픈을 하자마자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잡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때문인데 잡 리포트에는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일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많지만 하지만 이 임금 있지 않습니까? 임금 오르는 것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거 아마도 좀 적게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금리 올리는 그런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지가 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1.7%, 1.6%, 1.2%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어제 내린 만큼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지금 뉴스에 메인 뉴스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이 노동시장은 아직도 탄탄하다. 아직도 탄탄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는 않다. 임금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쿨다운이 되면서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거 슬로우 다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조널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12월달 미국에 잡이 애드된 게 22만 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업률은 3.5%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 그리고 임금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이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은 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하원 의원장 뽑히는 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쩌면은 오늘 딜이 나와가지고 어쩌면은 오늘 하원 의원장이 맥카티로 뽑힐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좀 뽑혀가지고 이
뭐 160 몇 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11차까지 가는 것은 뭐 160 몇 년 만이라고 하는데 요거 좀 빨리 끝내고 의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더 힐 이 뉴스에서도 지금 맥카티가 딜을 하면서 지금 프로그레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4일째인데 4일째는 좀 뽑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폭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NFL 경기 중에 선수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컬랍스가 된 이렇게 쓰러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다 막 기도하고 막 서 있고 뭐 앰뷸런스 와가지고 바로 긴급으로 뭐 후송해 가고 그랬지 않았었습니까? 이 선수가 드디어 깨어나가지고 이제는 말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뉴스 이 메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메인 뉴스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하원 의원장 뽑는 것에 대한 이런 뉴스가 메인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3일이 지나도록 뽑히지 않아가지고 1차부터 11차까지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하원 의원장이 뽑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화당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지금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공화당에 있는 이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맥카티가 훨씬 더 극우 쪽으로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민주당한테 절대 협조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맥카티를 뽑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일 연속 의회가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11차가 넘도록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장이 뽑히지 않는 것은 뭐 165년 만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100년도 훨씬 지난 165년 만이라 뭐 160 몇 년 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뭐 160 몇 년 전에 한 44차까지 투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며칠 동안 계속해가지고 의회가 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160 몇 년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공화당 의원들 중에 이렇게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하면서 맥카티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의회에 있지도 않는 인물인 트럼프 한 표 더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의원인가 봐요. 트럼프를 이렇게 써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장난이냐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계속해가지고 맥카티를 안 뽑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계속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이 하원 의원장을 뽑으려고 계속 노력 중이기는 한데 과연 오늘은 맥카티가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겠네요. 빨리 좀 뽑혀가지고 제대로 이 의회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지금 이 잡 리포트 나온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12월 달에 민간 고용 부분에서 22만 건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등 일자리는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지금 미국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성장세가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월 달 이렇게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내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 계획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잘하고 있는 거 계시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넘어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해놨었던 불법 이민 즉각 추방하는 거 그 이민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을 더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 그 트럼프가 해놨었던 불법 이민자들 즉각 추방 조치가 이제 조만간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불법 이민자들 즉각 추방하는 것을 더 늘린다고 하네요. 무슨 폴디2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은 즉각적으로 다들 이렇게 추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발 좀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멕시코로부터 좀 많이 안 넘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2년 전쯤이죠. 2년 전쯤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벌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붙잡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붙잡혀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이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들이 성금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뭐 고펀디님이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모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수백만 달러가 지금 모여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잡혀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이 사람들은 박해받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또라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 의사당에 이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구파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들을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 뭐 수백만 달러가 지금 모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돈을 원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뭐 생계 목적이나 뭐 변호비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써야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 돈들은 이렇게 쓰일 때, 지출이 될 때 불분명하게 아마 지출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기가 막힌 돈벌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이런 구구파들은 조금 이렇게 불법적이면서도 안 불법적인 것 같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에 이 클린턴 전 대통령 후보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 이번에는 대학 교수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국제 정서를 이제 가르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이죠. 이틀 전쯤인가 유타주 그 남부에 있는 어느 한 조그만 도시에서 한 일가족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8명의 일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이 이웃 주민들이 이 이웃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발각이 됐는데, 그런데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지 않았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가장 있지 않습니까? 이 40대 가장이라고 하는데 이 40대 가장이 모두를 살해를 하고 그리고 자신도 자살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에 아이들이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5명에 어른 3명이라고 하는데 와이프 그리고 이 장모님이 있었다고 해요. 와이프, 장모님 그리고 아이들 5명 모두 총으로 이렇게 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기 한 며칠 전에 한 달 전쯤인가 그 전쯤에 벌써 이혼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네요.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미국은 이렇게 총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더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 새해가 출발을 하자마자 물 폭탄이 계속 쏟아지면서 지금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난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이제 비상사태도 이렇게 내려진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또 비 소식이 있거든요.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플래시 플러드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불어난 이 물 때문에 이제 홍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지만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몇 년간 가뭄이지 않았습니까? 가뭄이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이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저수지들 좀 꽉꽉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빅베어 같은 이런 산간 지역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네요. 아마 조만간 빅베어 같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썰매를 타러 가지 않을까 저희 애들이랑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최고령의 할머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님이 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는 이 할머니라고 하는데 115세라고 합니다. 115세의 미국의 최고령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그런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가지고 좀 이지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 지난 12월달 잡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일자리가 23만 건 정도, 22만 몇천 건이라고 하는데 2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3.5%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낮은 수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임금 상승률 있지 않습니까? 임금 상승률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을 아마도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식시장 잘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 이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 라고 하면서 이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이제 긴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높은 상태로 금리를 유지를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왜 화를 냈냐면은 테슬라의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올해부터 다시 이 정부에서 주는 이 IRA에 속해 있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올해부터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IRA 정책을 제대로 보니까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모델 Y가 SUV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델 Y의 이 무게가 이 승용차 무게라고 해요. 이 승용차 무게이기 때문에 이것은 SUV가 아니라 승용차다라고 하면서 승용차가 6만 달러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보조금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 Y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아니 이게 뭐냐 이거 엉망진창이야 막 하면서 뭐 화를 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모델 Y는 올해부터도 이렇게 판매가 되더라도 보조금만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모델 3를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델 Y 좀 더 싼 버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걸어보게 되네요. 6만 달러 아래야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또 어제 또 트위터를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하는데 메칼티 있지 않습니까? 메칼티를 뽑아라 라고 하면서 이 하원 의원장 빨리 뽑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또 트위터에다가 남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트위터가 아니지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메칼티 뽑아라. 이 의회는 잘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를 따라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중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로 보면은 테슬라의 인기가 조금씩 이렇게 사그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테슬라 판매되는 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중국은 또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3.5% 정도 이 테슬라 차량들을 가격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팔리는 이 테슬라 모델이 미국에서 팔리는 이 테슬라 차량들보다 한 43% 정도 더 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 테슬라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은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너무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미국에 있는 이 테슬라 자동차들도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테슬라 모델 3 처음에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35,000달러짜리 자동차 내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 가격 제일 싼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48,000달러입니다. 48,000달러.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것보다 $10,000 이상이나 지금 비싸진 상태이거든요. 일론 머스크 이거 아무리 말장난이 심하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테슬라 자동차 계속 안 팔린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 테슬라 자동차 또 가격을 더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가격이 좀 싸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 2019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발표를 했었을 때 39,999달러로 이렇게 내놓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실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사이버 트럭은 나오면은 굉장히 좀 비싼 가격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40,000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100만 이렇게 디파짓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100를 디파짓을 하면서 $40,000짜리 내놓으라고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제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포드의 그 F-150 라이트닝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항을 해가지고 나온 포드의 F-150 이 전기 트럭이 있는데, 이 전기 트럭이 처음 나왔을 때 $40,000,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랑 똑같이 가격을 맞춰가지고 39,999달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40,000짜리 차는 거의 내놓지도 않고 가격을 올렸는데, 지금 이 포드닷컴에 가서 본다고 하면은 이 F-150 가장 싼 모델, 이 라이트닝 가장 싼 모델을 본다고 하면은 57,000달러라고 합니다. $40,000에서 거의 17,000달러까지 올려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거의 $50,000 넘게 이렇게 제일 싼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50,000 넘긴다고 하면은 사이버 트럭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40,000 정도면 제가 생각을 했는데 $50,000면은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사이버 트럭이 올해에는 가장 비싼 버전부터 나오기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사이버 트럭, 이 가장 비싼 버전 나올 때 과연 얼마로 더 이렇게 더 얹어가지고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테슬라가 이렇게 성공을 엄청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 충전소, 미국의 전역으로 깔린 이 슈퍼차저라는 이 충전소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벤츠 있지 않습니까? 머세이데스 벤츠도 테슬라를 따라 해가지고 이런 슈퍼차저 같은 메르세데스 벤츠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북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캐나다에 2027년도까지 2,500대의 슈퍼찰저기 같은 것들을 벤츠 이 슈퍼찰저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2년 동안 2,500개면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슈퍼찰저기, 이 테슬라의 슈퍼찰저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전역에 막 몇만 대가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더라도 충전을 하면서 대륙 횡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벤츠에서는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트위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얼마 전에 해고를 엄청나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해고를 하면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 퇴직금을 이제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 확답을 받고 이게 잘렸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2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트위터에서 잘린 사람들이 뭐 생계가 또 막막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트위터에 또 굉장히 많은 이런 고소 같은 거, 소송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밈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밈 주식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줬었던 이 AMC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AMC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뭐 $4, $5 정도 지금 하거든요. 한때 $70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뭐 $4, 뭐 $5 뭐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이 AMC 주식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BBBY라고 해가지고 배드 베스 앤 비욘드라고 미국의 이 화장실 용품들 이런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밈주식이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 베스 앤 비욘드가 어쩌면은 파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어제는 한 30% 정도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BBBY 이 주식이 1.6달러 1달러 60센트 1달러 50센트 그 정도로 지금 폭락을 하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1달러도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BBBY가 만약에 진짜로 파산을 한다고 하면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BBBY 주식 그냥 휴지 조각 됩니다. 휴지 조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나게 싼 주식이 나오더라도 잘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무조건 싸다고 해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진짜 뭐 다 날릴 수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잘 선택하시고 투자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BBC 뉴스에서 또 이 삼성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영업이익률이 69%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내놓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팔지 않습니까? 생산도 하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많은 것들이 지금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는 아마도 올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IMF 이 총리가 나와가지고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올해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를 이제 가까스로 피할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 이 경제가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고용 시장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어느 정도 지금 낮아지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착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IMF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이렇게 피하면서 연착륙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이렇게 주식 시장이 잘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 두시라고, 주식 구저 열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이렇게 쌀 때 줍줍하시라고. 지금이 줍줍할 시기인 것은 이제 맞기는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저점,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이거든요. 무조건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 책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 초쯤에는 계속 잘 오르지 않을까,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었습니까, 작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엄청난 온라인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연말 쇼핑, 이 온라인 쇼핑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존이나 이런 월마트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세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월마트가 진짜 온라인으로 세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이 가격으로 팔아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많은 세일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쇼핑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만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20여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30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12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을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기관들에서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만큼 하루에 사망하는지 이렇게 대략 추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추산을 해본 결과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매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6,000여 명씩 사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예전에 미국의 대유행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이렇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가 나온 곳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난리. 장례식장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붐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장을 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줄을 서 있다고 하고 뭐 시신들이 냉장고들마다 가득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일같이 16,0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다 보니까 중국에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공장들이나 이런 항만 이렇게 배들이 정막해 있는 이런 항만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4분의 3 정도 한 75%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분명히 중국의 경제를 끌어내리겠죠. 어쨌든 지금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폐지를 한 다음부터 완화를 한 다음부터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중국의 시진핑 중국 정부는 아 그래? 그러면은 너네들 당해봐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완전히 다 사라지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속도가 지금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들 수 미친 듯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좀 걱정이 좀 심화되네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 상황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317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푸틴이 나와가지고 휴전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이곳에서 지내는 이 크리스마스가 1월 6일하고 1월 7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틀 동안에 36시간 동안 휴전을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내린 뒤에 곧바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미사일을 쏴댔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푸틴이 휴전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한 2시간 뒤에 바로 이렇게 미사일 같은 이런 공습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우리 피해 굉장히 많이 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러시아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공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네들이 지금 포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렇게 포탄을 날렸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푸틴이 뭐 휴전을 뭐 36시간 한 해 만에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평가절하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너네들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푸틴이 또 이렇게 한숨 돌릴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핑계 삼아 이렇게 36시간 휴전을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거의 1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이 정부가 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은 이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는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분명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좀 더 망해가지고 러시아가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 가미가제 드론. 이 가미가제 드론에 부품을 납품을 했었던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이제 미국이 더 가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네,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더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고, 그리고 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들을 계속 제재를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이 기업들까지 계속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발 이 전쟁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네, 이 땅을 빼앗기면서 이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땅을 네, 다 되찾고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